제주도로 몰리는 예멘 난민.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는 2016년 7명, 2017년 42명에서 올해 549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의 일로만 생각했던 난민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난민 수용을 거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여기에 20만 명이 넘게 동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지적인데요. 겪어본 적 없는 난민 대량 유입,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난민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그리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1년 전 시리아에서 그리스로 건너온 모하메드 씨 가족.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왔는데요. 그리스에 오자마자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يعني الصعوبات اللي في الكامب للقاعدة مثلا 7 عائلات في غرفة يعني غرفة عادية 7 عائلات الأكل سيء طبعا الحمامات معدومة يعني الحمامات صعب جدا جدا يعني اسبوع 10 ايام لحتى يصل له دوري مثلا يفوت على الحمام يعني مثلا هونيك بدك تستلم الطعام مثلا احيانا بتوقف ساعتين لحتى يجيك دور تستلم الطعام واحيانا بتوصل للدور ولا خلص الاكل مثلا. 난민 위기 당시 그리스는 몰려드는 난민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요. 갈 곳 없는 난민들은 길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빈 건물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각종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Well, overcrowding is the main problem. 15 people staying in a container that's meant to hold only 6 people. Women and unaccompanied children are being kept in sort of accommodation with single adult young men, which is just not appropriate. It's a risk as well, and there's a high risk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민들의 거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와 유엔 난민기구가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빈 건물을 난민들의 보금자리로 지원하는 에스티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08년 경제 위기로 아테네시에만 1000개가 넘는 빈 건물이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비어있던 전국의 아파트를 활용해 난민 4만여 명이 새 집을 찾았습니다. All these closed apartments that we had in the city now, they are reused. The neighborhoods are revitalized because these people are living with the community. 거주 지원을 받는 난민 신청자에겐 생활비와 통역 등 전반적인 지원까지 제공되는데요. 덕분에 난민들은 더욱 원만하게 지역사회에 녹아듭니다. I don't see it as a source of trouble. You can find trouble in every culture and every country. It's more an opportunity to kind of open your mind and get a new perception about yourself, your surroundings, other people around you. 새 삶을 찾아 몰려드는 난민에 대한 해결책을 단계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리스. 급증한 난민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3월까지)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동한 난민 신청자들의 수가 약 100만 명인데요. 이는 그리스가 유럽의 입구에 위치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유럽연합과 터키 간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더 이상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려워졌는데요. 이렇게 유출은 줄어들고 유입은 계속이 되면서 그리스 내에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의 숫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에 머물고 있는 난민 신청자와 난민들의 숫자는 약 6만여 명이고 올해 현재까지 새로 도착한 난민 신청자들의 수만 해도 약 2만 6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인들이 난민이 되었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인식은 많이 열려있는 편입니다. 다만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고 그리스 내에 난민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서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로 인해서 난민들이 사는 집이 공격을 받는다든지 학교 내 차별 등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티아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시작되었고 유럽연합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UN 난민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는 난민 신청자들의 거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캠프의 경우 적정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주거의 질이 높지 않고 범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경제 위기 이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빈 아파트 등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는 그리스 경제에도 당연히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큰 도시뿐만이 아니라 작은 지방정부들에서도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스티아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로 새로 유입한 난민 신청자들의 경우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요. 특히 언어 문제의 경우 성인들은 언어를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지 커뮤니티와 어울리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특수한 직종이 아닌 경우에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직업을 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들이 난민 인정을 받거나 또는 받지 못해 다시 국가를 떠나기까지 가능한 수준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족 간의 전쟁으로 100만 명이 힘없이 죽어가야 했던 슬픔의 땅 루안다. 저는 그 비극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추모공원 앞에 와 있습니다. 의사가 꿈이었던 10살 소년 데이비드. 모진 고문 속에서 마지막 희망이던 UN 지원군을 기다렸지만 끝내 소년을 구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다쟁이였던 두 사라기 오로레는 채 피어나지도 못한 꽃처럼 희생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대량학살로 꼽히는 루안다 제노사이드. 지난 1994년 종족 간의 전쟁으로 100일 동안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Very heavy rain. Then those who wanted to come to kill us, they didn't know how to reach to our house. So during that rain, the father said, "Let's go to hide in water." So we went through the water. We stayed in the water for 1 month. So when we come back after 1 month, many people had died. People we know, children I knew, they were died. 끔찍했던 비극으로부터 24년이 지나고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희생자의 일상은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 이곳 제노사이드 기념관에는 다시는 이런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는 뜻에서 희생자의 유골과 유품이 반직돼 있습니다. 이곳 외에도 제노사이드 기념관은 루안다 전역에 7곳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기념관을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Kigali Memorial Center was the first one to be built, but in every district there is a memorial center. Those memorial centers aims at keeping the history of what happened in Rwanda.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서로에게 총을 겨누며 무고한 피를 흘리는 비극의 아픔이 이 땅에서 사라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But I'm so sorry about the genocide in this part of the world. Also, we had some conflicts in Afghanistan. Also, now this is going on. But we hope that we can to reduce the conflict around the world, hopefully. 루안다 키갈리에서 YTN 월드 최음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부역한다고 괜스레 빨개짓 한다고 난 생각지 않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1970년대는 수많은 반공 영화들이 양산됐던 시대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외화 수입권을 미끼로 반공 영화 제작을 유도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냉전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던 영화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한국 영화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유현목 감독은 언뜻 반공 영화처럼 보이지만 분단의 아픔을 탁월하게 묘사한 수작을 남겼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한국 전쟁기에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 긴 장마가 계속되는 와중에 시집간 딸네 집에 피난 와 있는 동만이 외할머니는 괴이한 꿈을 꿉니다. 꿈의 이빨 하나가 창 나가버리더라니까. 그놈의 꿈 얘기 물리지도 않으세요? 너희는 모르는 소리다이. 이제 곧 알게 될 텐께 두고 보거라. 할머니의 직감이 맞은 걸까요? 이날 밤 군대에 간 아들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고 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콩을 까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슬픔을 사귀는 외할머니. 배삼모 함시랑도 않다. 진주부터 시절쯤 많았으니까 배삼모 함시랑도 않다. 거센 장맛비, 통곡하는 큰딸의 울음소리, 유현목 감독의 유려한 연출과 유영길 감독의 탁월한 촬영, 그리고 배우 황정순 씨의 녹익은 연기가 시너지를 이루며 비극적 상황은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영화는 동만의 외갓집 식구들이 이 집에 도착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서 외삼촌이 오시는구만요. 동만아! 외삼촌! 자, 형수 씨, 서울서 사돈댁에 오시네요. 누가 와? 정말? 난리 중이긴 하지만 반가운 재회를 하게 된 동만의 친가와 외가. 이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우익 활동을 한 전력이 있는 길주는 인민군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신처를 마련하기로 합니다. 뒤란 대나무 숲에 굴을 파고 숨어 있으면 될 거 아니오? 숨어요? 아문요. 길중이 밤중에 도망갔다고 하고서 대나무 숲에 숨어 있으면은 1년도 더 숨어 있을 수 있지라. 그래요. 야야 제발 좀 그렇게 하거라. 이런 와중에 인민군이 마을에 들이닥치고 세상이 뒤바뀐 틈을 타 순철은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사람을 골탕 먹이기로 합니다. 네 눈에는 이것이 밀주로 보일 것이오. 그랑께 이것을 한 방울 남기지 말고 자시라고. 그런데 그만 뜻하지 않게도 골탕만 먹이고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순철은 아예 인민군의 부역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선량함을 잃지 않은 그는 대나무 숲에 숨어있는 사돈 청년을 챙깁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빚어지는데요. 부역 같은 일에도 너무 깊게 개입하지 마십시오. 부역이라? 아니 그게 뭔 소리요? 실례했어요, 형님. 나는 누구처럼 부역한다고 괜스레 빨개짓 한다고 난 생각지 않으요? 나는 그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고 남의 땅을 착취해 간 사람 도로 뺏어다 주고. 한편 오늘은 일찍 들어오는구나. 다시 국군이 마을을 탈환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이번엔 거꾸로 순철이 인근 산으로 피할 처지가 됩니다. 엄니, 저 오늘 밤 건지산으로 들어가게 됐으라. 대나무 숲에서 나온 길주는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네 뜻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마는 하필이면은 그 잘 죽는다는
소대장이냐 소대장이. 어머니도 제가 어디 그리 쉽게 죽을 성 싶습니까? 사돈지간에 한 명은 국군 소대장, 또 한 명은 빨치산이 된 기가 막힌 운명. 이런 와중에 길준이 전투 중 사망하고 깊은 슬픔에 사로잡힌 외할머니는 매서운 천둥번개가 내려치자 사돈 청년이 숨은 산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 쏘아내거라이, 다 파보내거라이. 바우스에 숨어있는 불갱이 놈들. 아, 여가시방 네 집이요. 보자 하니까 눈까지나 봐서 못 보겠네. 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그 말이 겁을 두고 한 말이요. 아유, 그만요, 너요. 서로가 적이 되고 한 사람은 전사, 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두 아들의 서로 다른 어머니는 그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합니다. 영화 장마는 이렇게 전쟁이 사람들에게 남긴 증오와 적대감을 사돈지간인 두 어머니의 대립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슬픔과 눈물을 상징하는 장맛빛 속 어른들의 비극적 상황은 어린 동만의 시선을 통해 오히려 더욱 극명해지죠. 분단을 화두 삼은 1970년대 영화 가운데 단연 최고봉으로 꼽히는 걸작 장마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할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잔치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없어서 정말 많이 아쉽네요.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는 병원에 계셔서 너무 놀랐어요. 영민이 결혼식 때 가족사진 같이 찍고 싶었는데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제 결혼식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사진 찍을 거죠? 할아버지는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학교 졸업하고 석사학위 받으면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기로 약속했는데 잊으신 거 아니죠? 건강히 계셔야 해요. 저는 이번 달에 졸업 발표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 중이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녀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게요. 꼭 멋있게 발표하고 9월엔 학사모를 쓸게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갈 테니 두 분 다 건강히 계셔야 돼요. 한국 많이 덥다는데 밭일 무리하시지 마시고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